한준호 그 의원도 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뭐 반대 목소리들 내고, 예, 그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김문수 의원은 오늘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원들이나 유튜버들은, 그죠? 채팅창에다가 화내고 떠들고, 그죠? 뭐 또 좀 적극적인 분들은 집회도 하고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화내고 떠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결국은 문제를 실제로 하는 건 의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원들을 응원하고 의원들에게 힘이 돼주는 거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제가 중앙위에 가가지고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는 줄 수 있지만 그걸 실제 실행시킬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앙위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근데 그걸 안 해버리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고.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 정청래한테 눈을 기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닦아놓고 말해서 어제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한테 눈을 기던데, 정청래가 눈이나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뭐 기자회견하고 서명운동하면은 정청래가 당원투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원투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친문들이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당원들을 이끌어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할 일이지. 같이 소리 지르고 앉아있으면은 나와서 유튜브나 해요. 금배지 떼고 유튜브나 하라고. 이번 건은 제가 대단히 화가 나는 거예요. 중앙위 건은 수정안 내서 당원대회 이후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만 했으면은 저는 그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고, 뭐 그래도 이길 수도 있어요, 정청래가. 근데 우리는 어쨌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청래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이러면은 당원들이 맥이 빠지지. 지지자들이 맥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굴 믿고 일을 합니까? 지금 당원 투표라는, 지금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거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뭐 당원 투표를 막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막을 건데? 당원 투표를 어떻게 막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거기 당사 앞에 가가지고 집회 몇 번 하면은 안 해요, 정청래가? 우리끼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라니까? 아니 뭐 채팅창에다가 막 정청래 욕하면 안 해, 정청래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SNS에다가 막 정청래 욕하면 안 합니까, 정청래가? 그럴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지. 얘네들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가 믿을 거는 당원 투표밖에 없어, 지금. 그리고 여기서 못 멈춰요. 뭐 중단을 지금 뭐 합당 중지를 막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어떻게 멈춥니까? 멈추면 죽는데 정청래도 죽고 조국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은. 그래서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당원 투표까지 가는 거야. 아니면 그걸 못 가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어떤 장치가 있더라면은 그걸 의원들이 제시를 해줘야지, 우리한테, 당원들한테.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 그럼 방송을 왜 해요? 그래서 방송을 했잖아요.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잖아. 수정안이라도 한번 내보자고. 제가 왜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선 뭐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우리 당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친명 진영이 이게 지금 그 좀 구심점을 형성을 하고 이거 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넋 놓고 끌려다닐 겁니까? 그리고 내일 이제 최고위원을 하겠지만은 뭐 막을 방법이 있으면 막아주시면 좋고, 숫자가 더 많은데, 제가 아까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결정이 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막을
방법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건 최고위원회 표가 청내 쪽이 더 많잖아. 그럼 최고위원회 통과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통과하면은 이번에 중앙위 결과를 봐도 그렇고 당연히 그 뭡니까? 응? 그 뭐냐? 그 당무위 예, 그리고 중앙위도 다 통과되고 그 당원 투표 하는 거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응? 진짜 친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당원들하고 함께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짜증이 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한준호 의원이 예, 나름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예, 추진을 하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예, 기자회견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오전에 합당과 관련된 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조금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섰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정청래 당대표께 제가 요청을 드린 사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제안 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당의 진로와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앞세운 논의는 당원의 판단을 제한하고 당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국정의 방향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성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조금 전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주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입니다 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특정 개인이나 계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당의 모든 판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합당 논의는 당 내부의 논쟁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절차입니다. 현재 제시되는 방식은 논의의 틀과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결론부터 제시된 상태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원의 뜻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또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찬반 선택부터 요구가 된다면 수기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결정의 책임 또한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원과 지방선거 현장에 전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서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 기구에서 합당의 필요성과 한계, 정치적 효과와 부담, 국정과 향후 당의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차분하게 점검해 가야 합니다. 당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하고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내려야 합니다. 성급한 결론은 당원 주권을 흔들 수 있고 선거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통합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수기 없이 내려진 결정은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 당이 붙들어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말아주십시오. 논의는 계속하되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깁시다. 그리고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부터 설치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원 주권을 지키는 길이며 집권 여당으로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깊은 숙고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당원 투표를 미루자 뭐 이런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어쨌건 뭐 합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매듭은 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당원들이 결국은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당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숙고를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만에 지금 3월 중순께에 당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뭐 정청래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혹은 또 왜 합당을 하면 안 되는지, 아까 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민주당의 노선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저는 연관이 돼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차기 당권, 대권 구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인데, 최대한 당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밀어붙이려는 게 정청래의 계획인 거죠. 네. 이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저는 방법들을 이제는 친명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를 막기가 어려워요. 내일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지금 4대 4대 1? 뭐 이런 구도잖아요, 지금. 청래 쪽이 어쨌건 더 한 표라도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동안 해온 모습을 볼 때 뭐 지금 과연 좀 의미 있는 행보를 할지 뭐 이건 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친명 쪽이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게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당원 투표로 가게 될 지금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도 어쨌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예. 이현주 의원 오늘 만나갖고 오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제 절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예. 제가 왜 정청래는 하루살이냐, 큰 당대표다운 행보를 보여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하여튼 이현주 의원을 만나서 설득하는 척.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북구 오늘 황명선 의원도 만났다고 하죠. 예. 황명선 의원도 만나서 설득하는 척.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강북구 의원도 만나서 설득하는 척. 그 다음에 뭐 더민초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겠죠. 예. 이러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청래가 이거는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정청래가 어쨌건 당대표를 연임해서 조국과 합당한 이후에 조국의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게, 지금 유시민까지 나서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 보면 친문 진영의 입장은 분명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건 당권과 대권을 찾아오겠다라는 게 친문 진영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런 설득 작업은 제가 볼 때는 다 형식적인 뭐 절차에 지나지 않는,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로키님, 쩔래야 너는 아웃 못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예. 그래서 지금은 친명 진영도 저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최고위원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방선거 이후로 당원 투표를 진행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숙고를 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이것이고, 이게 좀 어렵다라면 어쨌건 당원 투표에 대한 조직적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오늘
서명운동을 아까 김문수 의원이 유동철 위원장과 함께 전당원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지금 커뮤니티에 서명운동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위키님 기가 막히네요. 당대표란 자가 의원 모아놓고 논의하는 자리도 안 만드니 의원들이 좀 들어먹으라고 각자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내는 이게 무슨 꼴인지 한심한 꼴이죠. 근데 이거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어제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를 잘 했는데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2인자, 3인자의 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러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설득이 되겠어요? 설득이 안 되지. 그래서 정청래건 조국이건 저는 갈 때까지 간다고 봐요. 여기서 지면은 지들이 다 죽는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저는 정청래하고 조국, 뭐 유시민, 아까 조털레유? 조털레유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간다라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럼 결국은 당원 투표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상황. 지금 1인 1표제도 통과가 됐고 게다가 조국당과 합당을 해서 또 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그래도 저는 자신을 하지만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친명 의원들이 더 이상 손가락 빨고 저 각계 약진식으로 뭐 기자회견이나 하지 말고 지금 뭐 서명운동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친명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뭐 유튜브가 됐건 어디가 됐건 뭐 계속 나가서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당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사실 겨우 통과가 된 거예요. 312표가 나왔는데 중앙위원이 590명이었기 때문에 590명이면은 과반이 어떻게 되는 거죠? 295표가 295표가 과반이 됐잖아요. 그럼 17표로 겨우 통과된 거야. 그게 이제 그 출석 중앙위원회 그 득표율로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60%대 40%가 나온 것이지 실제로 출석을 안 한 재적 의원의 과반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95표 이상을 받았으면은 295표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부결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17표 아니에요. 그럼 중앙위원 17명을 설득했으면 부결된 거 아닙니까? 수정안을 안 내더라도 17명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과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위원들하고 중앙위원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라도 있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야. 52.88%가 되나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52.88%면. 그러니까 53%대 53대 47로 진 거예요. 중앙위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착시효과입니다. 17표만 뺏어왔으면은 부결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럼 부결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합당에도, 그러니까 저는 참 민주당 의원들이 이분들이 지금 너무 경험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정무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1인 1표제가 단지 1인 1표제 문제만 걸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합당하고도 연관이 되잖아. 그러면은 야 합당 뭐 중지해라, 뭐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해라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 중앙위원회에서 만약에 1인 1표제가 부결이 돼버렸으면 합당의 추진 동력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잖아.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원 투표만 해가지고 합당이 안 돼요. 정당법 때문에 당원 투표를 하고 중앙위원회를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야 합당이 되는 거예요. 당원 투표는 사실은 의견 수렴, 형식적으로는 의견 수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거는 중앙위원회나 대의원 대회를 해야 돼요. 중앙위원회 혹은 대의원 대회를. 아니면은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친명 의원들이 대의원 대회를 소집했으면 좋겠어요. 합당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도 하지만은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1인 1표가 이번에 부결이 되면은 합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중앙위에서. 혹은 당원투표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당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1인 1표제 이번에 중앙위 표결하고 저기 합당 그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근데 왜 이걸 조직적으로 안 막냐고. 17표만 설득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진짜 한 분 있으세요? 내가 물어보고 싶네. 정청래 쪽은 지난번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과반을 확보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제가 한심하다고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본인의 공약 1호를 추진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맨투맨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가 그것도 안 하고 정족수 미달이 돼가지고 부결되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정청래는 지난번에 실패를 하고 배운 게 있는 거야. 그래서 315표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315표를. 그러면은 친명 쪽에서도 선거운동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청래가 이번에 1인 1표가 통과되면은 합당으로 가게 된다. 합당으로 가게 되면 니네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니네 공천 자리가 뺏길 수도 있다. 어제 보니까 오늘 그 이슈 전파사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에서 이게 그냥 썰인데 재밌는 썰이 돌아가지고 이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합당은 정치적으로 합당이 사실 거래죠. 이 주고받는 게 없을 수 없어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미락이 있으면 좋게 말하면 우리가 계약관계로 합치는 거예요. 근데 계약에 특이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밀약설의 hin체가 국민의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이런 거 어땠을 것이다. 아니요. 자기들이 들었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이랑 정청래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서울 지역의 텃밭, 민주당의 텃밭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역구 5개. 근데 소선인 구청장이 있는 곳은 아니고 재선인 구청장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뭐 주고받았다라는 말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국민의힘에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누군가 하나를 잘라야 되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구청장을.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 넘어오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민주당에 있던 분이 부속 출마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3자 이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다만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쪽에 확인되는 건 없고요. 확인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 이른바 그 합당 미략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를 한국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돌고 있냐면은 서울 지역에서 구청장 5개를 이제 조국당에 이제 보장을 한다. 뭐 이런 미략이 있다. 이런 썰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국민의힘 애들이 떠드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은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앙위원들의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거취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지역구가 날아갈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중앙위원들 다 불안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1인 1표제를 부결시켜야 합당 못한다. 그걸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17명을 설득을 못하겠어요. 근데 정청래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득을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무대책으로 그냥 기자회견만 해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중앙위원회라는 이중 장벽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당원투표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데도 우리 이제 친명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뭐 유튜브 채널에 나갈 때는 뭐 나가서 열심히 얘기하고 본인 유튜브도 하고 SNS에 글도 올리고 해서 합당하면 왜 안 되는지 이걸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그냥 뭐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유시민이 뭐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반격할 수 없는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당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중앙위원회라는 장벽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인 1표제에서 실패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중앙위원회에서 대책을 만들라 이거예요. 중앙위원들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서 195표를 295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당원대회 통과하더라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법적으로 합당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295표를 만들면 되는 거야. 295표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번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부결이 되는 거예요, 합당이. 닥쳤던 게 지붕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원 투표 이기는 것보다 이건 대단히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걸 안 하냐는 거야,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아니, 이번에 1인 1표제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안 한 거잖아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자, 근데 아무튼 내일 이제 모레죠. 5일에 2월 5일에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합니다. 예, 그럼 뭔가 좀 변화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는 해보는데 어쨌건 간에 친명 진영이 예, 이거는 본인들의 미래하고 또 직결된 문제예요. 예, 이번에는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 되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중앙위원회가 됐건 당원투표가 됐건 부결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그리고 이미 당이 두 개로 쪼개진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무슨 당의 단합을 위해서 안 한다든지 이런 엉뚱한 소리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진한 생각이야. 지금 지방선거 승리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합당 막는 거예요. 로키님, 찬대형 만찬 잘하시고 오세요. 예, 따라기 형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합당을 막는 게 지방선거 승리에 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무조건 합당 막아야 된다. 그래야 지방선거 이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기긴 하겠지만은 더 플러스 되는 거. 덜 플러스가 아니라 더 플러스를 만들어야지 이제는. 자, 그리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친문 쪽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재밌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유시민까지 등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치밀하게 작전 짜고 움직인다는 거잖아 지금. 당연히 지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데 치밀하게 안 움직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청래 김원주 대 이신 전심 정 기자회견 2시간 만에 김은 찬반 여론조사 준비를 끝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직후 여론조사 꽃이 조사 준비를 완료를 하고, 자, 22일 10시에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 12시 4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여론조사를 하니까 김어준이 이제 설문 내용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니까 여기에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을 묻는 설문 항목을 조정을 해가지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 못했다라면 10시에 기자회견하고 12시 4분에 설문조사 다시 만들어가지고 신고하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방송에서 민주당 지지층 40%가 지지를 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김어준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노린 거잖아요. 정청래가 기자회견하고 김어준이 여론몰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야. 그래서 2시간 사이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 설문조사 내용 수정도 해야 되고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잖아. 김어준이랑 모여가지고 이거 설문조사 변경을 해야 되겠다. 여론조사 털어서 어떻게
지금 합당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문조사 내용을 변경할지 말지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을 또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지 직접 가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했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온라인으로 요즘에 뭐 이렇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이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2시간 4분 만에 어떻게 가능하냐고. 2시간 4분 만에 가능한 일이냐고요. 알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김어준이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니야. 뭐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뭐 조국이 얘기했건 뭐 정청래가 얘기했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불법인 거예요, 저거는. 예. 저 명태균이 한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털태균이야, 털태균. 저건 저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인들하고 짜고 그 정치인들의 어떤 이득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걸 공표를 했다? 이거는 불법행위지. 저거 수사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다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털도 압수수색 해야 되고 정청래 뭐 휴대폰 사무실 조국도 저거 압수수색을 해갖고 확인해야 돼요. 저 여론 조작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여론 조작하는 거잖아. 대놓고 여론 조작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시간상 말이 안 돼요, 저게. 고발을 해야 됩니다. 예? 고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니까 고발하세요. 예, 본인들 또 유튜브 방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김어준을 고발을 해라. 예, 이거는 명백한 지금 여론 조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요즘 음모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음모론에 이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김어준이 뭐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어준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과정에 뭔가 개입을 했다라는 이런 증거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방치를 해야 되나요? 그 명태균하고 김어준, 윤석열을 우리가 비난할 명분이 됩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더한 짓을 하고 있는데